삼국시대 최고의 점술가 관로. 이 사람이 한 농부의 아들을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이 아이의 상을 보니 19세를 넘기지 못할 운명입니다. 농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로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뽕나무 아래서 바둑 두는 두 노인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다 드리고 절대로 말을 걸지 마시오. 이 기이한 처방이 어떻게 아이의 수명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관로. 자는 공명. 위나라 평원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이 아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었어요. 15살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소가 어디 있는지, 올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심지어 누구 집에 불이 날지까지 맞췄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로의 명성은 천하에 퍼졌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도 기록이 있어요. 위서 반기 전에 관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정사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관로의 능력을 사실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관로의 점술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주역의 이치를 통달하고 천문을 읽고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었어요. 그에게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책이었고 별과 바람과 사람의 얼굴이 모두 그 책의 글자였습니다. 어느 날 관로가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조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맑고 총명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관로가 이 소년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소년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은 겁니다.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조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상을 보니 눈 사이가 좁고 콧등에 검은기가 있어. 이것은 단명의 상이요. 조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9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오. 선생님, 그런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관로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 좋은 술 한 통과 사슴고기 포를 장만하시오. 그리고 묘일에 뽕나무 숲 남쪽 큰 나무 아래로 가시오.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오. 말없이 술과 고기를 올려놓고 절만 하시오. 절대 말을 걸지 마시오. 그러면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 조안은 반신반의했지만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관로가 시킨 대로 좋은 술과 사슴고기 포를 장만했어요. 묘일이 되자 조안의 아들이 뽕나무 숲 남쪽으로 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정말로 큰 뽕나무 아래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한 노인은 북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다른 노인은 남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인자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다 바둑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소년이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소년은 관로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말없이 술과 고기를 바둑판 옆에 올려놓고 조용히 절을 했어요. 그리고 물러서서 기다렸습니다. 두 노인은 바둑에 열중하면서 무심코 손을 뻗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포도 한 점, 두 점. 눈은 바둑판에 고정된 채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술과 고기가 거의 바닥났을 때 북쪽을 향해 앉은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년이 서 있는 걸 보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에 어찌 왔느냐? 소년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절만 했습니다.
그때 남쪽을 향해 앉은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이 아이가 가져온 술과 고기를 우리가 다 먹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북쪽 노인이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수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남쪽 노인이 바둑판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장부를 한번 보자꾸나. 남쪽 노인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수명부예요. 사람의 수명이 적혀있는 천상의 장부. 소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 19. 남쪽 노인이 붓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19에 10의 획 하나를 더했어요. 12천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 획을 더 추가하여 99. 19가 99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 됐다. 돌아가거라. 소년이 허겁지겁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관로에게 보고하자. 관로가 빙긋 웃었어요. 잘 듣소. 북쪽을 향해 앉은 분이 북두성군이요. 죽음을 관장하는 분이지. 남쪽을 향해 앉은 분이 남두성군이요. 삶을 관장하시는 분이요. 북두성군은 죽음을 기록하고 남두성군은 삶을 기록하오. 사람이 태어나면 남두성군이 수명부에 적고 때가 되면 북두성군이 거둬가는 것이오. 뽕나무 아래에 바둑 한 판에 80년의 수명이 더해진 겁니다. 술 한 통과 고기 한 접시의 성의가 운명의 장부를 다시 쓰게 만든 거예요. 관로의 신기한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관로가 하늘의 별을 보고 탄식합니다. 객성이 주성을 범하고 있다. 머지않아 큰 인물이 떨어질 것이다. 얼마 후 위나라의 실권자 조상이 사마이에게 제거당했습니다. 관로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관리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 앞에 서더니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이 집에 슬픈 일이 두 번 있을 것이오. 하나는 여인이 칼에 상하는 일이고 하나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일이오. 주인이 코웃음을 쳤는데 며칠 후 정말로 부인이 부엌에서 칼에 베이고 아이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둘 다 구했지만요. 관로의 예언이 가장 유명해진 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읽었을 때입니다. 나의 이마에 뼈가 없고 눈에 광채가 없으니 코에 들보가 없고 발에 뿌리가 없다. 오래 살지 못할 상이다. 관로는 4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의 운명은 바꿔줄 수 있었지만 자기 운명은 바꾸지 못했어요. 아니, 바꾸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뭘까요? 관로의 점술? 아닙니다. 뽕나무 아래의 두 노인?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건 운명을 바꾼 방법이 너무 소박하다는 겁니다. 거창한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엄청난 보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술 한 통과 고기 한 접시, 그리고 말없이 올린 절, 그게 전부였어요. 그 소박한 성의가 천상의 장부를 다시 쓰게 만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음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이 모르게 쌓는 선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작은 정성. 음덕이 쌓이면 운명까지 바뀐다고 믿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남두성군은 왜 수명부를 고쳐줬을까요? 술과 고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상의 신이 술과 고기에 매수당할 리가 없잖아요. 남두성군이 본 건 소년의 태도였을 겁니다. 말없이 절하고 시킨 대로 하고 겸손하게 기다린 것. 그 성의와 겸손함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운명을 바꾼 건 술과 고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에서 거창한 한 방이 운명을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선에 소박한 정성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의를 다하는 것. 그게 관로가 알려준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중국 공포고전의 최고봉입니다. 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을 집에 데려온 서생. 어느 날 밤, 문틈으로 엿봤더니 여인이 자기 피부를 벗겨 벽에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녹색 얼굴에 톱니 같은 이빨을 가진 악귀가 화피 그려진 가죽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